제 남편이 청결에 대해서 좀 심해요. 청결. 뭐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성인 안 차는 거겠죠. 모든 것에 일단은 각은 기본이고 그 행거에 옷걸이들의 간격이 탁탁탁탁탁 맞아야 돼요. 커튼 쳐도 그냥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쳐도 자기만의 그 치는 그게 또 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열어놔도 그걸 또 건드려요. 뭐 똑바로 안 돼 있으면은 뭐 이제 니는 그래도 쉬었잖아. 약간 이런 말 나오기 때문에 할 거 없는지 계속 집안을 뱅뱅 돌아요. 제가. 내 집인데 왜 편히도 못 쉬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그 청결이 이제 아기한테까지 영향이 가는 거죠. 아기가 뭘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무조건 손 닦여야 되고 아, 아빠 없으면 많이 만져. 아빠 있으면 너 이렇게 못해. 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정도까지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라는 너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왜 진짜 막 그게 아렸었어요. 근래까지도. 아, 대구 사는 42살 전하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33살 하정연입니다. 아니 남편이 청결에 대해서 이런 지점은 조금 과한 것 같다. 이런 지점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퇴근하고 와서의 루틴이 있어요. 네. 이제 현관문을 열면은 일단 신발장을 살펴봐요. 이제 뭐 유모차 바퀴라든지 뭐 틀어졌는지, 정리할 게 있는지, 뭐 신발 뭐 정리할 게 있는지, 신발 뭐 정리할 게 있는지 이런 것부터 보고 무슨 매장 같아요. 들어와서 일단 옷방에부터 가요. 그다음에 옷방에서 또 뭐 흐트러졌는지 간격을 보면서 오늘 이 옷 입었네. 여기 이 옷 옷걸이 빼서 입었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 옷장이 흐트러진 정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양말 아닌가요? 네. 양말에 지금 번호가 써 있어요. 어머, 그거 뭐야? 같은 짝을 같은 걸로 헷갈리지 않도록 점을 찍어 놓거나 숫자를 써놔서 구별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나와서 일단은 화장실, 그다음에 슬리퍼 흐트러졌는지부터 해서 정리하고 뭐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져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커튼을 펼쳤을 때는 저희 집은 이제 뭔가 주름이 잘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커튼을 그냥 치면은 항상 남편은 그 주름 간격을 잡아요. 이렇게 손으로 톡톡 치면서. 커튼 주름 간격을 잡는 네, 네. 와. 그게 흐트러질 때는 어때요? 일단은 정리를 하면서 꼭 한마디씩 해요. 오늘 유모차 밖에 흐트러져 있네. 커튼이 좀 열려져 있으면은 여기 이 부분이 왜 열려져 있어? 막 후, 이러면서 약간 한숨 쉬고 약간 좀 이제 분명히 오전에 아이 보내놓고서는 제가 바닥도 닦고 설거지도 하고 막 식탁 다 닦고 먼지 다 닦고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그런데 또 올 때쯤이면은 불안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퇴근 시간 전에 내가 이거 했나? 했는데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또 잘못했나? 이게 매일매일 진짜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턱 막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해요. 뭔가 자꾸 집이 창살 없는 감옥 같아요. 한편으로는. 네. 아니 그 남편분께서 아이가 이 뭘 만질 때마다 그렇게 손을 또 닦아주신다고. 식당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 의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거를 물건 닦는 소독 티슈를 닦아요, 남편이. 닦고 그다음에 앞에 식탁 닦고 손 닿이는 곳 그다음에 벽까지 심지어 닦아요. 벽을 닦아? 네. 이게 몸이 닿을까봐. 네. 아, 예. 뭐 가다 무조건 아이가 손이 닿는 곳은 무조건 다 닦아야 돼요. 이거 혹시나 아프거나 뭐 하면 뭐 당연히 힘들지만 엄마가 제일 힘들잖아요. 애를 보는. 뭐 차라리 그러면 잘 닦이면 덜 아프지 않겠냐. 좀 근데
아이에게서 손 떼세요. 아이에게서 손 떼세요. 나중에 이 아이는 굉장히 인색해지거나 아주 자기 안쪽에 염세적인 특징을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이 부모들이 이 아이가 뭔가를 자꾸 해볼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되냐면 허용의 공간을 줘야 돼요. 지금 이 아이는 만져야 돼요. 문질러야 돼요. 뒹굴어야 돼요. 이 기회를 박탈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남편은 과해. 들어오자마자 각을 맞추고 그리고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감시관처럼 감독관처럼 그래서 뭐냐 아내는 숨이 막혀 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까지는 네네. 아니에요? 뭐 와이프가 좀 약간 과장되게 말하는 게 있긴 한데 그냥 와이프가 아니, 야, 와이프가 이러면 또 얘기하는 게 속상하지 아내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과장하고 있나요? 좀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싫은 거는 제가 해요 그냥.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유모차가 만약에 좀 정리가 제대로 제 기준에서 정리 안 돼 있으면은 오늘 뭐 유모차 썼어? 뭐 애 데리고 나갔다 왔네? 그냥 물어보는 건데 이제 와이프 기준에서는 이거 또 시작됐네 뭐 잔소리하네 이렇게 들리나 봐요. 저는 그게 아닌데. 한숨을 쉬니까 하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은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는 그게 이제 그게 참다가 들어오는 건 와이프가 좀 짜증을 잘 내거든요, 저한테. 그 저는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왜 짜증내? 그럼 뭐 짜증낼 일이야? 뭐 이러면은 짜증낼 일을 만들지 말아요, 저. 근데 저는 뭘 짜증나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삭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가 불러서 때쯤 이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이제 이사를 하게 됐을 때 남편은 이제 그 이사할 곳에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잠시 해결하러 먼저 갔었고 저는 이제 남편이 그 해결할 동안 아저씨랑 같이 짐을 챙겼었어요. 그래서 이사할 집에 와서 짐을 오빠랑 이제 같이 하나둘씩 푸는데 신발이 거기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이 차곡차곡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니고 막 엉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보고 원래 그렇지. 맞아. 원래 그래요 이사. 이사할 때는 원래 그렇지. 야 이거 뭔데? 아 씨 하면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아 씨 하면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말들이 저한테는 너무 박혀요. 이게 정말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 저도 진짜 허리 너무 아프고 배도 당기고 다리도 너무 아파요. 근데 남편은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한테 아씨 이렇게 해버리고. 근데 그 신발 말이에요. 아 네. 저 같으면 버렸어요. 저 같으면 버렸어요. 그럼 신발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하필 또 그냥 만삭일 때. 다른 때에도 섭섭할 수 있지만 이때는 남은 생의 기억이 남는 때거든요. 지금은 이 남편의 이 정리가 온 집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아내는 고사돼요. 위험 회피 점수 100점이에요. 자율성이 0점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를 잃은 사람이에요. 불안이 100일 정도면은 이거는 늘 밤에도 눈을 뜨고 자는 사람이에요. 가장 평안한 시간에도 심장이 막 부정맥처럼 막 뛴단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깨끗한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내가 하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앞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스트레스예요. 남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까다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규격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격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통증이다. 남편이 의외로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요.
요 위험회피 점수를 보면 29점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사회적 민감성, 일명 연민지수라고 하는 게 91점이에요. 높아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하면 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지점이 있어요. 이 남편이 말이에요. 가족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 온통 다 가족이에요. 가족이 너무 중요하고 이 가족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가족 없이 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에 대한 너무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지금같이 틀을 맞추나 봐요. 이 틀 안에 내 가족 있어라. 이 안정된 공간에 내 가족 있어라. 내 가족 오염되지 않게 내가 그 손 닦겠노라. 전 이 남편에게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방 집에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아, 3개 있어요? 네. 3개 중에 하나 아이의 공간으로 쓰게 될 거잖아요. 그 공간에서는 먼지도 모래도 밀가루도 다 날리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염되지 않아요. 파괴되지도 않고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안심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유로워야 아이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남편이 딱 정해진 공간 꼭 지켜야 될 거 있죠? 몇 가지 딱딱딱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그 공간 제외하고는 다 안 할 거예요. 뭐부터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한다는 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옷이나 신발이나 옷장, 신발장, 그렇죠. 이건 남편의 세계예요. 또 어떤 거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네. 그럼 이건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생각났다. 아, 맞다. 그렇죠. 하세요. 이게 저도 모르다가 그래 물에 딱 보이면 얼룩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와 진짜 제가 못 참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얼룩. 보여도 네 얼룩이랑 얼룩은 머리카락 닦겠다. 이런 거. 머리카락이나 얼룩. 바닥에 뭔가 떨어진 건 내가 네, 닦겠다. 네, 네. 괜찮아요? 네. 네네. 적어 놓으세요. 음,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세요. 네. 다만 아내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결정해줘서 고마워. 그럼 남편이 얘기해야 되겠죠. 당신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마워. 그렇게 결정해줘서 진짜 고마워.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눈치를 뭐 나 준다고 생각 안 했지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알았다. 잊지 마시고 두 분이 강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으로 다시금 일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